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경기도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복선전철 건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강릉선 KTX와 연계 운행을 통해 강릉에서 인천까지 1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개통한 강릉선 KTX. 서울과 강릉을 1시간 반 만에 연결하는 강릉선 KTX는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12,000명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복선전철 개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0km의 복선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월곶 판교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강릉선 KTX와 연계돼 이곳 강릉에서 인천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달부터 노방공사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21년에 착공합니다. 해당 노선이 건설되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 중인 여주에서 원주 구간과 연결되고 강릉선 KTX와도 연계 운행됩니다. 현재 강릉에서 인천 송도까지는 버스로 4시간가량 걸리지만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1시간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월곶 판교 사업이 되면 현재 있는 수인선하고 현재 설계 중인 신안선선 여주 원주 노선을 활용을 해서 새로 신설될 서원주역 통해서 강릉역으로 운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원주에서 여주 구간에 이어 2025년까지 월곶 판교 구간이 완공되면 동해안에서 인천까지 접근성이 개선돼 국내외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릉선 KTX 출발 도착역의 서울역 일원화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한국철도공사 측에 서울역 일원화에 대해 추가 건의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시 상공회의소 등은 지난달 중순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강릉선 KTX 출발 도착역의 서울역 일원화를 건의하는 시민 5만 3천여 명의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결성된 김진태 국회의원 추방 범시민 운동본부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촛불 집회 등 강력한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 동지회도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김진태 의원 관련 시민단체와 인터넷 반응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청 앞 광장. 5.18을 폄훼하고 모독한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을 추방하자는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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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동문회 등 5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 때보다 참여단체가 20곳 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춘천에 국회의원이면서 헌법기구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운동본부는 춘천 시민들에게 김진태 의원을 규탄하는 개인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아 시내 곳곳에 게시하며 사퇴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의 망언과 망동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오후 6시 반부터 이곳 김진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강원 지역 5.18 민주화 동지회는 김진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라는 지위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평가된 결과인데 김진태 의원이 이를 폄하하는 공청회를 열고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사과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자신이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이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한 반발이 전국은 물론 춘천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김진태 의원은 물론 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춘천 시민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는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요건을 갖춰 국회의원을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입법을 다시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춘천 가기 싫더라. 춘천하면 김진태가 생각난다. 춘천 시민 여러분, 김진태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일부 김진태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과 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춘천을 비난하는 반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춘천 대표 음식인 닭갈비를 먹지 않겠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오고 김 의원에 대한 사퇴와 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현행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 현재 여야 의석 분포로 보면 한국당에서 15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해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여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아마 이제 탄핵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민소환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해 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교육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가 적용되지만 국회의원은 쏙 빠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황영철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이 이미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2년 넘도록 잠자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공사 현장에서 흙탕물 저감을 위해 사용됐던 저류지 침전물이 하천으로 대량 유출됐습니다. 뒤늦게 오탁 방지망이 설치됐지만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를 관통해 남한강으로 흐르는 가곡천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탁한 물이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고 주변에 죽은 물고기들도 눈에 띕니다. 삽으로 하천 바닥을 훑자 시커먼 진흙이 가득 담겨 올라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도 쏟아냅니다. 말도 못할 정도예요. 이 스러치가 1m 이상 쌓였으니까 똥찌꺼기가 무방비 상태로 계속 물을 흘려내려 보낸 거예요. 저류지를 막고 있던 볼을 제거하면서 수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오니가 이처럼 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기업도시 조성공사로 발생한 흙탕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침사지로 사용하던 곳인데 준공을 앞두고 저류지 정비 사업을 하려다 침전물이 유출된 것입니다. 준설을 위해 물을 한꺼번에 빼면서 오니가 쓸려 내려갔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도 계속 하천 바닥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루에 2,000톤, 2,500톤 정도 나오거든요. 가배수로를 만들어서 하수처리장 물을 별도로 하천으로 나올 수 있게. 원주시는 뒤늦게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고 수질 오염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저류지를 허술하게 정비하면서 오히려 하천을 더럽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 의회가 석탄 발전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에 최근에 건설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동해시의 석탄 발전소는 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에다 석탄 운송 과정의 날림먼지까지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압 전선과 송전 철탑도 문제입니다.
거미줄 같은 전력망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동해시 의회는 전력 공급을 위한 이런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한전에 건의했습니다. 전선 지중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화력 발전에 부과하는 지역 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와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절규를 동해 시민의 대변이자 대외기관인 동해시 의회는 처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부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 옹진, 보령 등 7개 지자체는 석탄발전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발전 지원금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화력발전소 지자체와 연대하여 앞으로의 공동 번영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모색하고 관련 지자체들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협의회를 구성한 뒤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함께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부의 SOC 축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건설업계의 공사 금액이 1년 사이 3,5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종합건설사 530개 회사의 건설공사 기성액은 2조 5,895억 원으로 2017년보다 2,63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조사 결과 지난해 2,108개 전문건설사의 기성실적은 모두 1조 2,565억 원으로 2017년보다 876억 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사 무실적을 기록한 전문 건설사 수는 61개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주택사업 경기 실적이 5개월째 바닥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원도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36.3으로 전망치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주택사업 경기지수는 공급자인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로 100 이상이면 사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강원도 실적치가 전망치를 밑돈 경우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입니다. 강원도의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도 63.6으로 부산과 충남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17곳과 중학교 3곳 등 모두 20곳이 올해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없거나 한 명인 초등학교는 모두 35곳으로 지난해 29곳보다 6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영월과 인제가 각각 3곳, 양양과 홍천, 정선이 각각 2곳, 삼척과 횡성, 양구가 각각 1곳 등 총 17곳입니다. 또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지난해 한 곳에서 올해 삼척 장어중과 홍천 내촌중, 영월 상동중 등 총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월 대보름이자 절기상 우수인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린 가운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원주와 태백, 횡성과 평창, 정선과 영월, 그리고 강원 남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5도에서 8도, 영서 지역과 강원 산지는 2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정월 대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강릉이 오후 5시 38분, 춘천과 원주는 오후 5시 42분으로 오후 늦게 눈비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 B씨의 병실을 방문해 조합원 명부 일부를 요구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문화도시 예비주자 선정과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 등에 걸맞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5개 광고물 정비 등 각 부서별 중점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세부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지며 소요 예산은 오는 3월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최근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횡성호 일대가 생태 테마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횡성구는 횡성호와 어답산, 갑천, 태기왕 전설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생태 체험 코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횡성호수길 관문에 위치한 망향의 동산 전시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에 생태 테마 관광 공모를 신청했으며 추가 조성한 횡성호수길 3.5km와 주차장을 다음 달 말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이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공립단설유치원을 추가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강원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해람중학교 운동장 부지 5천여 제곱미터에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12개 학급, 원화 2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 홍제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가칭 홍제유치원은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올해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며 강릉교육지원청은 오는 21일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삼척시의 전통 민속 축제인 정월 대보름제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을 이뤘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3일 동안 삼척 정월 대보름제 행사에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기줄다리기를 비롯해 50여 종의 민속 문화에 시민과 관광객 등 9만 3천여 명이 찾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